안녕하십니까. 김영 편입학원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는 최성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 편입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찬입니다. 자, 의학대 편입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영어 점수도 있고 또 전공 점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를 이제 확보를 해놓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800점대 후반, 900점대 초반만 되면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 같이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같이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생물하고 화학을 같이 준비를 하세요. 왜냐면 둘이 시너지가 나요. 그러니까 생물만 열심히 먼저 하고 화학을 나중에 해야지, 또는 반대로 화학을 먼저 해놓고 생물을 해야지, 이런 친구보다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학생들이 이제 처음 얘기하게 되면 항상 영어 때문에 좀 불안해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언제 끝내야 되느냐. 솔직히 합격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은 거의 뭐 10월, 11월에 맞춰서 합격하는 학생도 있죠. 네, 그죠? 문자 그렇죠. 막판에 거의 이제 문 닫고 가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시점에서 완성해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자기가 그냥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공하고 같이 가야지. 또 이제 그게 또 안 되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시점을 정해놓고, 그게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800 후반에서 900 초반,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공하고 같이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영어적으로는 좀 마음 편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900점대 후반으로 가면은 그냥 시험만 쳐라. 그쵸. 네, 그냥 생물 화학 공부하면서. 맞아요. 보통 이제 학생들 보게 되면은 70점 정도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그냥 시험만 보면은 운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터지는 시기가 어디냐가 문제인 거지. 그때는 그냥 거의 이제 전공만 공부하면서 영어는 그냥 시험만 습관처럼 가서 한번 보고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나오면 좋은 거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의학대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같이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왜냐하면 이제 생물하고 화학, 그다음에 영어, 이걸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점수를 평가해가지고 뽑는 건데, 그 학교가 거의 동일하게 다 준비를 하게 돼요. 심지어 학교들에서 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약대 시험이나 의대 시험이나 같은 문제를 출제를 이제 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또 제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은 2개 이상을 다 합격해가지고요. 본인이 선택해서 간 친구들도 굉장히 이제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의학대는 당연히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뽑는 학교들 같은 경우 시험이 당연히 똑같고, 어차피 범위도 같고, 전 학교를 전부 다 준비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목, 그 범위는 같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하는 거고, 의대라고 해서 어렵고 약대라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선택이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의대 붙는 학생이 약대도 같이 붙고, 그죠? 치대도 같이 붙고 하기 때문에 뭐가 어렵다 쉽다 문제가 영역이 아니라, 일단은 공부하는 건 똑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합격할 확률도 비슷하다.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는 건 자기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각 모집 단위별로 그냥 내 석차가 달라질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꼭 평상시에 실력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죠? 평상시에 지금 저희 수업 시간에서 받는 성적하고는 또 다르게 그러니까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성적이 높은 애가 붙는 학교도 있고, 그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학교는 그 학생이 붙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수능 시험보다는 좀 더 암기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입 시험의 특성이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가서 출제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암기 형태, 약간 뭐 이렇게 쪼잔하다고 하죠. 이상한 지엽적인 거에서 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섭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생물에선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럼 우리가 기본 내용부터 차근차근 이제 준비해가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필수 이론, 이 강좌를 통해 가지고 그 쪼잔한 그런 이론들까지 싹 섭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일단은 타겟을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한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좀 타겟으로 해서, 그런 학교들이 이제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9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하게 하는데, 이제 타임어택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 목적은 뭐냐면은 단국대, 타임어택이 가장 필요한 단국대하고 그다음 원광대. 이제 우리 단국대 유형이 이제 약간 추론용도 많고 그다음에 약간 좀 계산 유형도 좀 많은 반면에 원광대 같은 경우 원광대는 좀 약간 좀 요즘에 좀 난이도가 높아지죠. 예, 그죠? 지역적으로 네, 맞아요. 바뀌고 있어요. 원광대 같은 경우 좀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암기 형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추론용도 들어가고 복잡한 계산도 들어가고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두 학교만 이제 섭렵이 되게 되면은 다른 학교는 이제 거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타겟으로 해서 이제 타임어택을 한 넉 달 동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연습하게 되면 학생들이 솔직히 시험장 가서 뭐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어렵다라든가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것을 이제 또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저는 이제 가장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고득점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교별 기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대놓고 우리가 얘기 못하는 애로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수업을 들으면 그때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 학교가 어떻게 내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 말해줍니다. 미리 한번 또 이제 학교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요. 그죠? 저도 동의합니다. 다양한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트라는 시험이 있고요. 또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이제 난이도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추론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변리사 시험이라든지 또는 임용 시험이라든지 우리 편의 시험은 조금 더 암기 형태로 가 있기는 한데 다 교수님들이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기관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숙박을 하든지 하시면서 그거를 다 출제를 하기 때문에 유형들이 좀 비슷비슷하고 또 내는 파트도 비슷비슷합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편입에 다른 시험에 나왔던 기출들을 거의 그대로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시험들을 많이 섭렵하는 게 당연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다 선별을 해서 이제 쉬운 것들은 물론 다 미리 다뤄드리지만 좀 어려운 것들 중심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다뤄드리는 그런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학생들이 보게 되면은 항상 그 학교 그 시험 난이도에만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시험장 가서 힘들죠. 그죠? 예, 실력도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보다 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난이도에 맞춰서 수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실력보다 낮게 점수가 나오는 편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트 시험하고 임용 시험 그 다음에 그 변리사 시험 난이도 어려워요. 편입보다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 많고요. 그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편입 시험 가서는 훨씬 더 훌륭한 점수를 얻지 않을까. 또 이제 그렇게 연습시켰을 때 애들이 괜찮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같이 푸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은 이제 이론하면서도 문제를 풀어주는데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는 피트는 저랑 안 맞아요. 왜 이렇게 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문항들 다 풀어주니까. 그런데 결국 합격 하려면 내가 100%의 실력이 아니라 120% 정도의 실력을 확보를 해 합격을 하니까 이제 그걸 계속 강조를 많이 저희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애들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죽으려고 하죠. 그쵸. 근데 해야죠. 그쵸.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자, 여름방학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길이긴 한데 합격할 수는 있죠. 열심히 하신다면. 그러니까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데 비전공자인 친구들하고 전공자인 친구들은 좀 상황이 다르고 또 이제 영어가 돼 있는 친구들하고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점수가 아직 확실히 안 되어 있으면 같이 이제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영어가 이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생물학 화학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심화 강의 위주로 들어보시는 게 훨씬 좋죠. 대신 비전공자인 분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단기 코스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단기 코스를 차근차근 이제 쫓아가시면서 이론을 좀 섭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오는 게 훨 낫다.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시는 시간에 빨리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론에 들어오시면은 그만큼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거고 사실 시험이 12월 달 시작이긴 하지만 끝나는 게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8개월밖에 남아가지고 시간적으로는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름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좀 타겟팅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학교마다 좀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투자할 시간도 많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학교들만 이제 타겟팅해서 난이도가 좀 약간 낮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시간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맞아요. 약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학교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본인한테 맞는 학교가 아무리 적어도 5개 이상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학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심지어 이제 그 GPA가 안 들어가거나 굉장히 약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고르게 되면 거의 한 10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생물 쪽도 좀 그 약대 쪽이 좀 난이도는 어때요? 난이도가 의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약대만 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네, 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기하고 화학을 같이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약대가 좀 그렇거든요. 유기가 좀 난이도가 높고 일반 화학은 난이도가 좀 낮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타겟으로 하게 되면 또 이제 괜찮지 않을까. 자기가 가려는 학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뒤늦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형태를 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타겟팅,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제 기본을 얼마나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기본을 빨리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경험하고 들어와서 이제 준비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의학대 편입 도전해도 괜찮아.